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메디인에서 살펴보시죠.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술은 그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이런 술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증의 알코올 중독증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중증의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정신과 입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과 죄책감은 결국 반복되는 재발과 오랜 치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둘러싼 선입견과 오해를 풀어보고 그 질병에 대해 제대로 이제 이해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과 그리고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이 모두를 생각한다면 이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도 좀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질환입니까? 알코올 중독의 질환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제 그 과도한 음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금단 증상이나 갈망이 생기거나 즐거움을 얻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이 술의 양이 점점 늘어서 남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알코올 관련 장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뭐 남용이라든지 의존 다 다르게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궁금증도 좀 있고요. 네. 그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는 그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으로 나뉘지 않고 그 이를 통합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그 새로운 진단으로 통합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의존은 남용보다 더 심한 상태, 내성과 금단이라는 신체적 반응까지 나타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용인 상태인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꼭 내성과 금단 같은 심각한 증상이 없어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함께 묶어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어떤 정도에 따라서 알코올 뭐 남용이니 알코올 의존이니 딱 구분을 하는 게 아니군요. 모두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술에 관대한 문화라고 하잖아요. 사실 알코올 의존도가 좀 높긴 높죠. 그 실제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그 실태 역학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고위험 음주자, 그러니까 그 이대로 술을 먹으면 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심하게는 사고, 자살의 위험까지 있는 인구가 12.2%나 되고요. 그 우리가 남용자를 제외하고 치료가 시급한 중독 상태, 즉 그 알코올 의존조차도 4.5%나 됐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높긴 합니다. 근데 좀 헷갈려요. 우리가 보통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너 알코올 중독이냐라고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연히 좀 다르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 알코올 중독.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은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사용 양산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특히 술과 관련된 내성이나 금단이 생긴 상태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관련해서 어떤 금단 증상이라든지 내성이 생겨서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중독 그리고 의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상태를 내성이나 금단이라고 좀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 술을 마실 때 그 필요한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하고요. 금단은 쭉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멈추거나 혹은 사용량을 줄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식은땀이 흐르거나 손이 떨릴 수 있고요.
또 잠이 안 오는 증상들도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 나는 지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의존 중독 한 번쯤 좀 의심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독 환자 현황 볼게요. 얼마나 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는 57,692명, 여성 환자는 17,010명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그 진료를 받는 20, 30대 환자는 2018년 기준 각각 6,607명, 9,201명이었습니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2014년 1,582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그 2018년 그 2,0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환자 수로만 보면 40, 50대가 각각 15,256명, 19,793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환자들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40, 50대? 그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덕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그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료를 받는 연령이 그 5, 60대에서 가장 많은 그 이유를 차지하는 그 이유가 그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 환자의 건강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되는 연령대가 5, 60대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알코올의 너그러운 문화와 인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 역시 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병원을 늦게 찾는 이유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신철민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대개 젊은 나이에 장애가 시작되지만 그 금주 치료는 간경화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40, 50대에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젊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땐 음주운전 등 문제 음주가 이제 지속돼서 주변 권유 혹은 치료 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늦게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알코올 중독은 남녀 모두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신체 합병증이 동반되는 중증 알코올 중독 상태가 돼서야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 중 40대 이상이 73.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며 이들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신건강, 그 폭력, 자살 등 다양하고 심각한 그런 다른 사회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입원 치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이 심하지 않고 환자가 잘 따라온다면 외래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편이다. 대개 20, 30대에 중독이 시작되지만 신체적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다가 그 40, 50대가 돼서야 치료를 하게 된다. 그때는 강제하지 않으면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도 중독 환자가 아니라 위험 음주군이라면 외래 또는 자발적 입원으로 충분히 절주가 가능성을 이제 좀 탐색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중독으로 변화한 경우라면 단주를 해야 한다. 그 입원 치료가 능사는 아니지만 단기간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알코올 중독 그 입원 실인원은 2015년 기준 전체 28,000명이었고요. 성별별로는 남성이 이제 24,736명, 여성이 3,265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에서 한 60대에서 77.5%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증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그리고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근데 도움이 된다면 입원해서라도 치료 받아야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아도 장기간 치료를 해야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정신과 입원 치료에 관련한 어떠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정신과 입원 치료 생각을 하면 어떤 폐쇄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입원 혹은 환자 인권 침해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입견을 파괴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기본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 입원은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입원은 환자 스스로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동의 입원, 강제 입원으로 불리는 그 비자의 입원으로 분류되고요. 이 중 비자의 입원은 보호 입원, 그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으로 나뉩니다. 근데 중독으로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 자의 입원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비자의 입원이 좀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보호 입원은 이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예. 그 보호 입원은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방법이지만 네. 이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해와 타해 위험이 명확히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의무자 2인의 그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강제 입원이 결정되더라도 그 입원 적합성 심사를 통해서 재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원 병동에서는 그 3개월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이 3개월 치료다. 근데 이게 다른 급성기 질환과는 달리 좀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예, 다른 급성기 질환과 달리 입원 기간이 좀 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질환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 이해국 교수는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한 중독자가 술을 갑자기 안 마시게 되면 급성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때 진정제 등 약물로 조절하면서 금단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보통 일주에서 한 4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성 금단 증상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군요. 이걸 치료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최소 한 석 달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급성 금단 증상이 해소된 후에는 어떤 치료가 이어집니까? 관련해서 이해국 교수는 급성 금단 증상이 해소되면 동기 강화 면담, 뭐 인지 행동 치료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2주에서 1개월, 전문병원은 한 3개월 정도 시행하고 심한 중독의 경우 6개월 이상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 치료를 길게 하는 이유는 술을 안 마시는 생활이 익숙해지려면 2, 3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입퇴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0년에 조사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5명 중 4명은 치료를 중단하고 그 1개월 이내 외래 방문은 약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진 알코올 중독 환자의 46.9%가 한 달 이내 재입원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60에서 한 80%에서 1년 이내 재발하고 재발 시마다 그 내외과적 응급질환, 가정폭력, 자살, 사건 등의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근데 사실 이 정신과 입원을 둘러싼 소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보호자들조차도 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신과 병동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곳에 가면 더욱 병세가 악화된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곤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일부 이야기입니다. 일부 정신과 병동은 이제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되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비롯한 오해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서 나온다는 식의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합니다. 그 하종은 병원장은 조현병이나 치매는 진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 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니 편견이 생긴 것이라며 알코올 중독은 그 안 고쳐지는 병이 아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개선된다. 오히려 보호자들이 입원 치료에 집중하라면서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 보면 폐사적인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였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그 환자들의 치료의 환경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폐쇄병동에서 환자를 그렇게 너무 억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환자들 회복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관련해서 그 하종은 병원장도 그 병원도 그 개방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환자를 격리시켜서 억압하고 있다가 풀어주면 그 문제가 다시 재회원될 것이라며 그 입원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치료를 해줘야 한다. 환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치료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학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뭐 물론 치료의 질이 낮은 것도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이에 불만족하는 환자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의 질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그 이해국 교수는 강제 입원을 한 환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치료에 저항하는데 특히 이제 행동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이때 약물을 과도하게 써서 재우거나 진정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 낮은 수가, 인력 부족의 이유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가 부담이 적지 않고 전문병원 운영 동기도 떨어지다 보니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은 전국에 9곳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가 그리고 부족한 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한 여러 소문을 낳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부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수가 개선과 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좀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두리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은 다른 급성기 질환 전문병원과 같이 공통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인력, 시설 등이 충족된 기관이다. 병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시도당 1개소씩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 5개년 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총 17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수가를 청구하는 의료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관여하기 어렵지만 그 합리적인 수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 오해 같은 부분이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보다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알코올 중독은 일단은 어쨌든 그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하종은 병원장은 암, 골절, 코로나 같은 질환은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지만 알코올 중독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그 치료 후 그런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술을 마시면 다시 재발한다며 그 중독 상태에서 뇌 기능이 회복되려면 1, 2년간 정도 단주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뭐 의뢰 뭐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양한 치료가 연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지역사회의 그 치료 연계도 중요한 건가요? 예, 그 하종은 병원장은 그 이상적인 방법은 자발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건데 외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면 불필요한 입퇴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미국 같은 곳은 지역사회 치료 연계가 잘 돼 있어서 그 입원 기간이 짧은 편이다. 반면 우리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한 50개소밖에 없을 정도로 공동체 서비스가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하 원장은 중독은 치료율이 매우 낮다. 특히 이 중독 물질은 뇌와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게 된다며 지역 내 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그 중독 전 그런 위험 음주자의 조기 개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의 치료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혹은 확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예, 그 관련해서 이두리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입퇴원 문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중독 관련 전담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도적 개선이 함께 한다면 알코올 중독 극복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환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치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은 술을 끊어야 하는 거죠? 예, 그 정상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절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4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2잔 이내로 술을 줄이고 하루를 마셨으면 3일은 쉬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생긴 다음에도 절주를 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기면 절주가 어려워지고 단주를 해야 합니다. 한 1, 2년 이상 단주를 해야 뇌의 그 보상회로와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술 없이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는 절주, 그러니까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이는 그 절주가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술을 끊는 단주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러려면 본인이 스스로 병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병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알코올 의존증, 그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간경화에 걸리고 뭐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일수록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기 환자들이 그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잘 인정합니다. 그 치료 방법이 이제 충분히 정립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상담을 받고 치료에 임한다면 그 외래 치료로도 충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됐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사실 술을 드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 전에 좀 건강하게 평소 음주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자,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 건강한 음주 습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해서는 첫째로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은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본인의 주량에 따라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음주 전 식사는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취하고 간과 위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술자리가 있다면 미리 식사를 든든히 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음주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그 물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흡수율을 떨어뜨리며 그 활발한 이뇨작용으로 알코올을 체내에서 이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는 그 혼술보다는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마시는 혼술은 생활에 활력이 되지만 될 수 있겠지만 매일 혼자 마시게 되면 술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면 그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알코올 중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이기보다는 서서히 옷을 적시는 가랑비처럼 이미 의식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늘 자신의 음주 습관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